원장님, 입술 건조는 첫 번째로 먹는 게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. 먹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을 하고, 또 이런 부위를 소통이 잘 되게 이렇게 푸는 방법 없습니까? 저는 요 팔 푸는 거 가르쳐 주신 것도 진짜 너무 대박이거든요. 근데 이런 부위도 마사지라든가 어떻게 자극을 줘서 입술 건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일단 이제 주어지는 환경에서 이제 마사지는 혈액이라든가 인파의 소통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목 주변, 일단 입은 얼굴이지만 입 주변, 볼, 그리고 기역, 그 다음에 목뒤. 그러니까 입은 얼굴의 아랫부분이죠. 그러면 귀 주변, 턱 주변, 뒷목, 어깨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앞목 이런 부분도 전부 다가 얼굴을 모든 피부를 받쳐주는 이 목 근육을 먼저 스트레칭을 하시고요. 목 근육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앞으로 턱을 당겨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서 당길 때까지 하시고 이제 숫자를 나름대로 몇 번 세보시고 그거를 3번 하는 걸 한 세트로 해서 한 3세트 정도 하시면 좋아요. 그 뒤로도 마찬가지예요. 쭉 뒤로 당기시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혓바닥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. 내밀면 턱 밑이 쫙 당겨요. 네. 턱 밑이 딱 당기면서 덤으로 아래턱 살도 좀 딸려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이 사각근이라고 해서 옆 목선, 이 목선이 또 손저림이라든지 어깨 이런 쪽도 감게 되는데 요렇게 당길 때 손으로 당겨서 하셔도 되고 그냥 스스로 할 때 여기가 쫙 당기는 느낌이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. 그 상태에서 멈춰서 몇 초간 아니면 숫자를 세고 나서 하는데 한 방향으로 3번 하는 걸 한 세트씩 3세트 그렇게 반대쪽도 해주시고 네. 요런 데만 풀려도 열이 좀 내려가겠죠. 그렇죠. 그리고 크게는 그쪽 근육을 풀고 그 다음에는 귀 밑에 여기가 이 온포각에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. 거기 한 방에서는 예풍혈이라는데 그 주변을 이렇게 누르시면 얼굴 턱이라든가 움직이는 이복근이 이렇게 턱선 딱 타면 아픈 분이 많으실 거예요. 맞아요. 그런 이복근이 요 혀를 움직이거나 턱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제일 얼굴에서 중요한 거 이 옆선으로 가는 흉쇄유돌근, 목비근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을 풀어서 하면은 여기 올라가는 경동맥이 자극이 덜 되면서 혈류순환이 좋아져요. 또 이제 뒷목에 머리선 뒤로 목 중심도 눌러주시고요. 목뼈 중심으로 거기도 눌러보고 엄지손으로 누르셔도 돼요. 뒤에 쏙 들어가는 데 말이죠. 쏙 들어가는 데를 풍지열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눌러주시고 그 주변에 이 두개골 모양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일단 목도 시원하고 목 어깨도 시원하고 얼굴의 혈류가 많이 좋아집니다. 얼굴 혈류가 좋아지면 뇌의 혈류도 좋아지니까 기억력 향상이라든지 얼굴 건조라든지 이런 데도 상황이 그렇게 해도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좋아져요. 또 귀선 이 옆으로 요 옆으로도 이렇게 눌러주세요. 비비면 마찰이 일어나니까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비비세요. 그러면은 피부 자극은 오지 않고 안에 있는 근육들이 인대들이 자극이 됩니다. 그렇게 하시고 또 입술을 잡아당기는 이렇게 볼살이 처지거나 했을 때 하는 입술이 잡아당기는 이 근육도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당겨도 되는데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 또 교근을 풀어도 이게 치아도 좀 많이 시원해져요. 치과 가서 나는 이가 아픈데 치과 가보니까 이상이 없더라. 이 턱 근육이 굳어서 그래요. 그러니까 턱 관절도 마사지 하면 좀 좋아집니다. 그리고 여기 사각턱 때문에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던데 이 보톡스를 맞으면 보톡스는 마비를 시키는 거거든요. 처음에는 근육이 줄어드는데 나중에는 약해져서 저작 씹는 힘이 약해집니다. 그리고 여기가 약해지면서 이렇게 몰려요. 그래 몰리면서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. 맞아요. 웃음을 가로로 못 웃고 이렇게 모아갖고 웃더라고요. 이게 잡는 힘도 약해지고 여기가 약해지니까 턱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음식도 잘 못 씹고 입도 이렇게 해갖고 처지게 되는 거예요. 독경을 하고 싶은데 보톡스 맞아가지고 입술이 잘 안 움직인다고 발음도 안 된다고 오신 거예요. 근데 특이하게 위에 쪼글쪼글 잔주름으로 나이가 들면 가는데 그게 아니고 커튼 주름 잡듯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그건 뭐냐면 이렇게 눌러줘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. 딱 그 모양으로 주름이 이렇게 잡히네요. 보톡스 맞지 마시고 그 치료를 해서 이제 당겨서
움직일 수 있게 해드렸는데 그거는 예외적이지만 워낙 보톡스 많이 맞으시니까 제가 우려의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는 거. 맞아요. 그게 예쁘고 지금 우리 연예인들 보면 우리 또래 연예인이나 조금 그렇죠. 때 연예인들 보면 얼굴의 변천사를 봤을 때 그대로 늙으신 분들이 훨씬 아름다워.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김혜자 이런 분들 너무 고우세요. 예. 네, 그리고 김혜숙 김혜자. 씨 이런 예, 분들은 예. 당당하고 멋있는데 예. 너무 많이 거쳐놓으면 예.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. 하나 하면 하나 고치고 싶고 하는데 맞아요. 턱을 움직이는 거는 여기 있는 측두근이라고 네. 있어요. 딱 아니, 머리의 근육은 여기까지만 있어요. 거의 손가락 얹은 수준. 이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셔도 얼굴도 올라가고 턱 관절, 그러니까 입 주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집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건조도 같이 완화가 되겠네요. 아무래도 그 어. 근육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컨트롤이 돼요. 근데 이 얼굴을 마사지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의 그 차이를 보면 요 선이 참 매끈해요. 이 얼굴이 나이가 들면 이것도 왜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퉁불퉁해지는데 요 관리를 하신 분들을 보면 여기가 진짜 매끈하시더라고. 네.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살 정리되듯이 음. 이 얼굴도 만져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매끈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. 네, 그런 거는 요즘에는 롤러도 있고 그죠? 그리고 손으로 하셔도 돼요. 손으로 로션 같은 거 조금 여유 있게 발라서 맞아요. 이렇게 주변을 해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비비면 늘어지니까 맞아요.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살살살 바르시고 요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. 세수하듯이 하면 다 다 늘어나죠. 채워집니다. 예. 어. 저는 좀 이따가 동안침도 맞을 겁니다. 원장님 동안침 잘 놓으시더라고요. 이 두피랑 어. 그리고 이 목이 풀어지면은 또 하나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렇죠. 모발 같은 경우도 힘이 생기고 맞아요. 좋아지게 돼요. 제가 좀 전에 원장님 시키는 대로만 만졌는데도 음. 그 만질 때 제가 통증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 눈하고 얼굴이 머리 쪽이 되게 개운하거든요. 맞아요. 요거만 잠깐 했는데도 아마 원장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얼굴 쪽도 관리를 하시면 뭐 얼굴 순환 아까 머리 쪽도 마찬가지고 입술 건조도 되게 좋아지실 겁니다. 그래서 주름이 생겼다 안 예쁘다 해서 주사를 맞는다거나 화장품으로 먼저 하시려 하지 마시고요. 이렇게 딱 만져보시면 일단 안 좋은 데는 아픕니다. 그 아픈 데가 개선이 되고 나면 또 예뻐지고 더불어 또 그 부분이 통증이 완화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네, 아름다움은 첫째 건강해야 맞아요. 나머지 맞아요. 부분이 해결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건강한 상태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네, 더 맞아요. 좋은 재료로 했을 때 가장 우리 몸이 이상적으로 반응하니까 밝은 미소도 좋고 맞아요. 또 음식도 잘 관리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좋아지시고 굳은 대로 표정도 나쁘게 바뀌더라고. 안 예쁘게. 그렇죠. 네. 내가 인상 쓴 대로 굳었고 제가 이렇게 저녁에 전에 요거를 좀 하는 편인데 내가 그렇다고 막 화를 낸 것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오늘 좀 화가 있은 날은 정말 이 해보면 아파요. 나도 모르게 이게 네. 예, 굳었던 것 같아요. 표정근들이 응. 그게 이제 역할에 따라서 굳어져. 많이 웃은 날은 마사지를 해보면 그렇게 안 아프거든요.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은 날은 해보면 오 이런데 굳은 거 이상으로 얼굴이 아프더라고요. 목이 굳으면서 네. 다 굳어요. 전신이 같이 굳기 때문에 맞아. 이완을 하고 네. 또 그런 마사지도 있고 또 아로마라든지 요런 거 그리고 또 좋은 차 이런 거 마시다 보면 그 약효에 의해서도 또 이완이 됩니다. 아 그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저 다 하고 있는데도 왜 맨날 이럴까요? 또 시기가 있어요. 사람마다 제가 환자들한테 비유를 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우리 집이 많이 더럽다. 청소를 해야 된다. 우리가 먼지를 털 때 오래된 묵은 먼지는 먼지가 쌓여 있을 때는 공기는 일단 혼탁하지 않아요. 근데 그 먼지를 털면 더 먼지가 날 것이고 그렇죠. 먼지를 털지 않아도 젖은 걸레로 닦는 순간 사실 먼지 올라와요. 뭐 혼탁해지는데 실제는 그 상황을 좀 지나고 나면 깨끗해지죠. 예. 그런 먼지 나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게 먼지가 여러 층이면은 닦고 나면은 개운한 것 같아도 또 안에 그렇죠, 있고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빙산의 일각처럼 그렇죠. 그렇죠.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에서는 명현현상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혼탁한 시기가 오거든요. 그러니까
어디까지 갈까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맑아지는 과정이니까 맞아요. 그 누적의 힘 그리고 어떤 쌓여진 힘 이런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. 그거는 네, 진짜 절대 맞아요. 원인을 그만큼 주면 노력을 하면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, 네. 꾸준히 해보세요. 그러면 네. 언제인지는 몰라도 네. 아 내가 예전에 이런 때가 있었나 네. 이런 시기가 올 거예요.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여기 불편한 게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순간 이렇게 팍 표가 안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보면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한테 이렇게 이거 관리라니까 자기 관리 자기 관리. 예, 이걸 정말 습관화 시켜서 꾸준히 하시면 정말 건강과 예쁜 거는 같이 오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할까요, 원장님? 네. 오늘도 감사합니다. 네, 자기 관리 잘 하세요. 네.